안녕하세요. 지효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연속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랑 한 가지 차이점만 제외하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전부 다 같은 내용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통계 단원의 나머지 단원들은 거의 다 정규 분포랑 관련된 개념이다 보니까 이 연속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규 분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 정규 분포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연속 확률 분포는 이름 그대로 확률 변수 x가 이제 뚝뚝뚝 떨어져 있는 값이 아니라 연속한 모든 실수 영역에서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때, 예를 들면 사람의 키나 몸무게, 길이, 무게, 그리고 시간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똑똑똑똑똑 끊어져 있는 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랑 이산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확률 분포 안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나 연속 확률 변수나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해서 분포상에서 따져주고 싶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일 거예요. 확률 변수를 정했으면 확률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확률 함수를 가지고 확률 값을 구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성질, 그리고 이 분포 상태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까지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똑같이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는 뭐냐? 일단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 x가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x 값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개수의 변수였어요. 근데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이제 모든 실수 값을 가지는 x 값이다 보니까 내가 0하고 1 사이만 모든 실수를 잡아도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개수의 확률 변수 x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차이에서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값을 구하는 과정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x가 정해지면 그 x에 대한 확률 값들이 딱딱딱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값들이었어요. 그래서 x 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 값을 확률 값으로 정의를 했으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이 fx 함수값을 가지고 확률값을 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0하고 1 사이에 모든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내가 함수값을 한 10분의 1 정도로 작게 잡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수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0하고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x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 10분의 1이면 이 모든 10분의 1들을 더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이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x에 대해서는 함수값도 무수히 많은 함수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제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값을 정의하는 데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서 이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fx 확률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값을 구하는 방법이 함수값이 아닌 이 그래프의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이용을 해서 확률값을 구한다 라는 차이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x값에 대한 함수값을, 그리고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넓이를 확률값으로 구한다 라는 요 차이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면 나머지 개념들은 이산 확률 분포 때나 연속 확률 분포 때나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 때도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전체 확률의 합은 1인데 이제 그 확률을 넓이를 이용을 해서 구하다
구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주어지면 전체 주어진 x의 범위에 대한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직선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서 구하든 전체 넓이가 1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두 부분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참고 삼아서 정리만 해봤어요.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확률에다가 변수를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평균이 된다 그랬는데 연속 확률 분포도 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변수 x에다가 확률을 넓이를 곱해가지고 쭉 더한 값이 평균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계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제곱의 평균을 x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해주는 식으로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면 개념적으로는 평균 분산에 대한 공식이 이산 확률 분포나 연속 확률 분포나 다르지 않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고, 실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계산을 할 거는 평균 분산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고 전체 넓이, 그냥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가지고 확률값을 구한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에 대한 성질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에서 사용하는 확률 함수가 그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산 확률 분포는 함수값을 가지고 확률값을 구했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관계식이 주어져도 함수값이 아닌 그래프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값을 구하다 보니까 이 용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확률 함수를 부르는 이름도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산 확률 분포 때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썼으면 연속 확률 분포 때는 이 확률 함수가 주어져도 함수값이 아닌 넓이를 이용을 할 거다 보니까 이 질량하고 대비되는 밀도라는 표현을 써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앞으로 계속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하면 이것은 연속 확률 분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 밑에 있는 성질들을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전부 다 선생님이 옆에 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진 x 범위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산 확률 분포 때도 똑같이 부등식의 형태로 확률이 주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 사이에 있는 x 값들 각각에 대한 확률 값들을 더하는 거였으면 이제는 p부터 q까지 전체 그래프가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의 형태로 확률을 구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자, 요 성질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일단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왜냐면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넓이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넓이는 음수가 되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자, f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이 빠진 건 우리가 이제 fx 자체가 가지는 함수값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넓이만 음수가 되지 않게끔 fx는 x축 위쪽으로만 그려주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제대로 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오히려 함수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전체 확률의 합이 전체 넓이가 주어진 x 범위에 대한 fx의 전체 넓이가 1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얘가 제대로 그려진 확률 밀도 함수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선생님이 주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확률을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실제 x, 확률 변수 x가 되는 함수값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넓이에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려놨던 이 그래프도 확률 밀도 함수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래프겠죠. 왜냐면 가로 1에 세로가 10분의 1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되는 확률 밀도 함수로도 쓸 수가 없는 그래프일 겁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연속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평균 분산까지 다 계산을 해봤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는 이 정도만 그래프가 주어지면 확률을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바로 정규 분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정규 분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분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자연상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의 키나 몸무게 혹은 성적, IQ 이런 모든 것들이 분포 상태를 구해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평균 쪽에 값들이 많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드는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분포 상태를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직선의 형태나 이런 형태의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해서 어떤 자연상에 존재하는 분포 상태를 그리게 되면 어떤 분포를 그려도 항상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끔 확률 밀도함수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실수 x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 관계식은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외우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만 보면 이 앞에 표준 편차 시그마 비스무리한 게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2라는 숫자가 뭔지 몰라도 x가 어떤 숫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지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얘는 지수 함수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 함수를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떤 그래프 모양을 그리는가 정도만 파악을 해주면 좋겠어요. 해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 관계식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fx는 밑이 어떤 2라는 숫자를 가지는 지수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자, 얘를 지수함수로 생각하기도 귀찮으면 그냥 y는 마이너스 x제곱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거기에 이 마이너스 x제곱이 지수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수학 1에서도 배웠지만 점근선을 가지는,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확률밀도 함수가 음수가 되지 않게끔만 이렇게 x축 위로 점근선을 가지게끔 우리가 지수함수를 만들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기본형은 그냥 y는 마이너스 x제곱하는 이런 포물선을 생각을 해줘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 위에 있는 요 식만 가지고도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 되는 x 자리에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면 얘는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그러면 원래 대칭축이 y축이었던 애가 대칭축이 x는 m 하고 옮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는 이 전체 포물선의 폭을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표준 편차 시그마가 x제곱의 개수 분모에 내려가 있어요. 자, 표준 편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이 떨어진 거리도 더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분모 자리에 표준 편차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을 넓게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여기 있는 관계식은 그냥 수학자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커지면 옆으로 폭이 넓어지게끔 그냥 관계식을 세팅을 해놨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표준 편차 시그마가 요 앞에 개수의 분모로도 한번 더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폭만 넓어지게 되면은 전체 넓이가, 결국 정규분포라는 것도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 합이 1이다 라는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폭만 넓어지게 되면 넓이가 1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거기 때문에 이게 표준 편차가 커져서 폭이 넓어지게 되면 전체 넓이를 1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전체 그래프가 밑으로 주저앉게끔 표준 편차 시그마를 또 앞에다가 나눠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래프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고 이 종 모양의 폭 그리고 높이는 표준 편차 시그마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결국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 질량이 아니라 밀도 함수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평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리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달라지게끔 수학자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식이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정규 분포 전체 그래프를 결정을 하는 건 이 복잡한 식을 기억할 게 아니라 요 그래프에 필요한 평균과 표준 편차 정보 두 개만 있으면 되겠구나. 결국 정규 분포라는 거는 요 n이라는 정규 분포의 첫 글자를 따서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가지 정보만 알아도 이 종 모양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되는 분포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정규 분포 그래프의 성질도 그 관점으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평균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전체 넓이, X축 사이의 넓이라는 거는 확률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X값을 가지는 분포다 보니까 전체 넓이를 구할 때에도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우리가 적분할 수 없는 관계식인데 이런 건 마찬가지로 그냥 수학자들이 다 1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항상 연속 확률 분포는 넓이 합이 1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정규 분포의 평균이 일정할 때 아까 전에 다 이야기했었어요. 표준 편차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달라지게 될 텐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당연히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낮아지면서 전체 확률, 전체 넓이가 1이 되게끔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그럼 반대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값들은 평균 쪽에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뾰족해지면서 위로 쭉 올라가게끔 그려주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펑퍼짐하면 똑같은 평균값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작은 정규분포는 이렇게 넓이는 똑같이 좌우 대칭이 되게끔 뾰족하게 그려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거고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평균은 그냥 그래프 평행이동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그대로 표준 편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인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자연상의 모든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정규 분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만 다루는 방법을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자, 문제가 뭐냐? 결국 이 연속 확률 분포도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그냥 패스를 했고 관계식도 패스를 했고 자,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분을 이용을 해도 고등수학에서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런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실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확률값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관계식을 가지고는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해서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정규 분포를 더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정규 분포의 넓이를 직접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구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넓이들을 다 구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가지 정보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평균은 모르겠지만 표준 편차는 곡선의 모양도 바꾸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표준 편차 값들에 대한 넓이들을 전부 다 표로 정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해서 이 여러 가지 정규 분포 중에서도 수학자들이 스탠다드 표준을 하나 정해놓고 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넓이만 표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해서 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여러 정규 분포들 중에서도 평균이 0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서 기타 다른 정규분포의 확률들도 같이 계산을 해줄 거다 보니까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보통 쓰는 확률 변수 x를 쓰지 않고 요거랑 구분짓기 위해서 z라는 확률 변수를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해서 확률과 통계 교재를 보면은 항상 제일 끝에 표준정규분포 표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준정규분포 표를 어떻게 읽는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넓이 값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놨냐? 항상 0에서부터 표에 주어져 있는 숫자 a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표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우리가 제곱근표나 상용로그표 같은 데에서도 여러 번 봤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어떻게 읽는지는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이 넓이를 항상 0을 기준으로 a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a까지 넓이 그리고 0부터 b까지 넓이 항상 0에서부터 주어진 값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표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0부터 a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제 이 표를 적당히 잘 활용을 해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표는 항상 0에서부터 a까지, 0에서부터 b까지 넓이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마치 블럭 맞추기처럼 그러면 a부터 b까지 넓이는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 표에 주어져 있는 값을 가지고 정리를 해줄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음수 영역에 해당하는 넓이, 확률값은 주어져 있지가 않은데 그거는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양수값에 대한 넓이를 대신 구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대칭 축이 y축,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그래프다 보니까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z는 양수 전체의 넓이, 음수 전체의 넓이가 전체 확률 1을 반반으로 나눈 2분의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z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부터 a까지가 아니라 그냥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전체 양수 영역 넓이 2분의 1에서 0부터 a까지 넓이를 거꾸로 빼는 식으로도 확률값을 구해줄 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표준정규분포에서 원하는 z 구간에 대한 넓이를 항상 0을 기준으로 고민을 해서 블럭 맞추기 식으로 확률값을 구하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 넓이는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단원에서 배웠던 ax 플러스 b의 평균분산 표준편차 때 배웠던 개념을 활용을 해주면 될 거예요. 확률 변수 x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기를 하게 되면 평균이랑 분산은 x의 평균 분산을 이용을 해서 적당히 고쳐주면 된다 라고 그랬는데 자, 그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도 같이 했었냐? x에다가 내가 곱하기 더하기를 해서 확률 변수를 바꾸는 과정에 전체 분포 상태 그 x값에 대한 확률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다가 내가 적당한 숫자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했을 때 확률값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분포에 필요한 평균하고 분산만 0하고 1로 고쳐주는 과정도 가능할 거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정규분포랑 표준정규분포의 변수 x랑 z 사이에 연결고리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정규분포의 확률도 구해줄 수가 있을 건데 항상 x의 평균 m이랑 표준편차 시그마 요거는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항상 주어지는 값일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z를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눈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이 z의 평균 분산은 자연스럽게 0이랑 1이 항상 될 거다라는 거예요. x의 평균이 m이었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겠죠. 그러면 z의 평균은 똑같이 x의 평균 m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되는데 m 빼기 m은 0이 될 거고요.
분산은 더하기 빼기랑은 상관없이 나누기 시그마만 제곱을 해서 원래 분산 시그마 제곱에 똑같이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는 식으로 분산 1값을 만들어주면 요 x랑 z는 확률은 달라지지 않고 평균 분산만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 분산으로 고쳐주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이 x에 대한 확률일지라도 요 연결고리를 이용을 해서 요 x에 대한 확률을 정확히 z에 대한 확률로 고쳐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을 하면 요 a부터 b까지 x의 확률은 z로 고쳤을 때 평균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요 z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값이랑 같겠구나 라는 식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대신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규분포의 확률값들을 계속 구하는 연습을 해줄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정규분포 30의 3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요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일을 할 거예요. 이게 이산확률 분포 때랑 다른 점은 이산확률 분포 때는 확률을 먼저 다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던 반면에 연속확률 분포 때는 거의 대부분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정규분포는 이미 평균과 표준 편차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 거꾸로 요걸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일단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x에다가 평균은 30을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 3을 나눈 z를 요 정규분포 x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요거는 정규분포의 평균 분산에 따라서 제각각이겠죠. 그래도 요 z는 요렇게만 정의를 해주게 되면 항상 평균 0에 표준 편차 1일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x에 대한 확률을 z에 대한 확률로 고쳐줄 겁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확률을 내가 z로 고치게 되면 부등식의 성질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x에서 z로 변하는 과정에 내가 부등식의 모든 변들을 30을 빼고 3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은 27이랑 36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30을 빼고 3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z에 대한 범위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 넓이는 정확히 내가 구해야 되는 요 넓이랑 같을 것이다 하고 이제 요 z에 대한 확률을 표준정규분포표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음수부터 양수까지는 음수 부분은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0부터 1까지 넓이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0부터 2까지 표에 주어진 넓이를 더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찌 보면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정규분포의 확률 표준화를 하는 과정일 거예요. 해서 어떤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항상 그 정규분포의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z부터 정의를 해놓고 x에 대한 모든 부등식 확률들을 z에 대한 부등식으로 고치는 식으로 확률값을 구하는 연습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연속확률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결국 연속확률분포는 정규분포만 잘 정리를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연속확률분포라는 게 이산확률분포 때랑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속확률분포에서 중요한 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함수값이 아닌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고 정규분포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포 그리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정규분포의 확률, 실제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서 x를 z로 고치는 표준화의 과정을 이용을 해서 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문제 연습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